자, 2014학년도 대입에서 합격의 영광을 아는 두 명의 학생, 공신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상대 14학번 수시 합격생이 전하는 수시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선 심소은 학생의 합격 비결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화여대를 미래인재 전형을 합격한 심소은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은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면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정독하기,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 만들기, 그리고 수능 공부 게을리하지 않기입니다. 네,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노하우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꼼꼼히 정독하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서 접수 전이나 후를 모두 고려해서 쓴 말인데요.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더 부각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의 경우도 생활기록부에는 두 줄밖에 발야구 클럽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자기소개서 추가 문항에 조금 더 풀어서 잘 설명한 적도 있었고요. 이 면접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면접은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독서활동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꼼꼼하게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권택현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중앙대를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합격한 우리 권택현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택현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뜨지 않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그리고 두 번째로 전공과 관련된 글과 책을 읽으며 지원 분야에 열정 키우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 대해 되돌아보기를 꼽아주었습니다. 네, 권택현 학생의 노하우도 알아봤는데요. 들뜨지 않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자, 그리고 나에 대해 되돌아보기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이렇게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들뜨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는 것은요. 흔히들 이제 주변에 보면 저도 그랬고요. 네. 원서를 넣고 나서 마치 내가 이 학교를 될 것 같은 그런 합격한 것처럼. 네, 그런 들뜸이 생겨서 공부에 좀 집중이 안 되곤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최대한 없애려는 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공에 관련된 짧은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면접 때 내가 가진 열정을 100% 다 발휘할 수 있게 네. 열정을 하나씩 올려나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는 정말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이 학과를 지원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열정을 가다듬어 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권택현 학생도 그렇고 우리 심소은 학생의 노하우를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2014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한 우리 학생들의 합격 노하우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시 준비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주제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수시 준비를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학생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OX판을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OX판을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학생이 합격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에 지난해 면접을 치렀는데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준비, 친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지 OX판으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대답이 좀 갈렸네요. 네. 권택현 학생은 O를 들어줬는데요. 네. O를 들은 이유를 좀 설명해 줄까요? 제가 O를 든 이유는요. 일단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부담이 좀 적다는 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함께 하거나 혹은 뭐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연습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런 것은 아무래도 고3 때 이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시간적 소모가 크고요. 친구들과 함께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시로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친구들과 할 때 너무 편한 친구라던가 혹은 좀 긴장감이 전혀 안 드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친구와 하되 좀 실전처럼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심소은 학생은 X를 들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친구와 면접을 하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를 잘 아는 친구일수록 피하고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좀 어려운 상대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특히 재시문 면접이어서 18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관건이었기 때문에 네. 친구와 연습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 혹은 뭐 논쟁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연습해봤습니다. 네, 두 학생 그랬군요. 답은 달랐지만 실제로는 각자 맞는 면접 준비 방식을 택했다 이거 네.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내가 쓴 자기소개서다. 자, 우리 학생들의 생각 어떤지 OX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 학생이 다 오를 들었는데 우선 권태현 학생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왜 오를 들었나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당당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 자리에 가서 받은 대부분의 질문들이 거의 다 제 자기소개서에서 나온 질문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현 학생이 2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제가 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소은 학생도 오를 들었는데 비슷한 이유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숙지를 좀 해서 도움을 받았는지요? 네, 저도 자기소개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정독을 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빼곡하게 리스트를 적어서 대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 특별한 이름이나 책, 이런 소재들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외대 인성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책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역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좀 느끼지만 권태현 학생도 그렇고요. 방송에서 지금 떨지도 않는 것 같고 면접 굉장히 잘 봤을 것 같은데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좀 떨지 않았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면접 상황에 익숙해지는 게 제 노하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면접 상황에 익숙해진다는 게 단지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학교를 가고 오거나 혹은 산책을 하면서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상황들도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면접장에 가서는 오히려 그 상황이 익숙하게까지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면접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소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당황시켰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제 자기소개서에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오는 인물을 인용한 문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님께서 그 책을 읽었는지 혹은 줄거리를 말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정말 많이 준비하고 들어간 내용인데도 네. 불구하고 너무 떨려서 머리가 하얘지니까 주유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단어만 반복을 하니까 이제 입학사정관님께서 웃으시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X를 태현 학생 들었고요. 소은 학생은 반이네요.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태현 학생은 왜 X를 들었을까요? 수시 전형에 있어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능 최저 등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이 됐고요. 이제 제가 지원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평가에 있어서는 수능 점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친구들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나 혹은 이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가끔씩 면접에 있어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긴장 완화용 질문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자기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기왕이면 3등급이라 얘기하는 것보다 뭐 2등급 혹은 1등급이라 얘기하는 게 자신한테는 자신감도 또 붙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심소은 학생은 중간을 든 것 같은데 딱 반을 들었어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이 수시의 어떤 전형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그거의 경우는 이제 내신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고,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입학사정관제,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더 잘해왔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면 누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가, 그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수시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OX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이 수능 준비를 이제 수시 준비를 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심소은 학생은 수능 공부와 수시 준비를 어떻게 잘 병행했나요? 저의 경우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수시 전형 준비 때문에 수능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 혹은 이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렇게 그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 배율을 정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 배분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택현 학생은 수시 원서 접수 후부터 그 수능 공부와 수시 준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나요? 저는 면접 점 준비를 우선 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쓴 6가지 수시 전형 모두 최저 등급이 없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수능에 대한 압박이 좀 적었던 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수능을 아예 포기하게 되면 뭔가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것도 포기하는 게 쉬워질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수능까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수능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자, 수시 지원 후에 대입 합격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점들 오늘 자리한 이 2명의 공신이 더 조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신들이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